안녕하세요. 한자의 비밀의 천지창둔입니다. 오늘은 없을 무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없을 무자, 요 글자죠. 없을 무자요. 요 없을 무자를 왜 들고 나왔냐면 이 육서 중에 상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상형이라는 개념이죠. 이 육서를 그 첫 번째 글자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육서에 대한 그 논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꺼번에 모아서요. 일단 육서 중에 오늘은 이 없을 부자를 가지고 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형이 대개 보면 그림을 그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산이면 산 모양을 그리면 요게 매산자고, 강 모양을 그리면 요게 내천자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요 그림을 그린다. 왜요? 그리고 그림이 특정한 모양이 있습니까? 특정하게 정해진 모양이 있습니까? 정해진 모양. 산이면 요런 산만 있나요? 아니면 요런 산은 없나요? 요런 산은요? 그쵸? 산 모양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규정 짓느냐가 관건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인만 가지고도 왜 이런 모양으로 규정됐을까요? 왜 이런 모양으로 사람 인이 결정되었죠? 이게 상형인가요? 이게 그림을 그린 건가요? 상형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림을 그린 건가요? 요 모양을 그림을 그린 건가요? 이 모양이, 이 시옷자 모양이 사람인의 모양이라고 그림을 그린 건가요? 아니죠. 자,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왜 상형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부분,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이게 반대되는 글자입니다. 반대. 상과 형은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자, 그러면 상 그리고 형, 요건 모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호함. 그리고 요거는 구체적인, 요거는 정해지지 않은. 그러면 상이
형으로 변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정확한 상형의 뜻입니다.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요게 상형의 본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없다 라는 개념을 잡았다고 해요. 우리 지표현 학자가 없다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요? 뜬금없죠? 도대체 없다는 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사람들한테? 그럼 있다는요? 요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모양이 요걸로 결정이 됐죠. 요게 바로 형입니다. 요 모양으로, 요 자형으로 없다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없다라는 개념은 사실 요거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알고는 제로, 0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 0. 요게 없답니다. 근데 굳이 요 없을 물을 요렇게 잡았습니다. 요게 구체화된 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왜 없다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형 했을까요? 자, 없을 무. 없을 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게 형용사적인 없을 무가 아니라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자, 다시요. 형용사에 없다라는 상태가 아니라요. 없어지는 동사적인 개념입니다. 동사적인 개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없게 하다, 없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을 잡았을까요? 쉽게 없어지는 걸 잡았겠죠. 바로 불입니다.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끄는 동작, 불을 끄는 그 사건, 이벤트, 요걸 가지고 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요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은 지사죠. 지금 요 개념을 다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럴 연자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지사죠. 자,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상형과 지사가 이 글자에서 같이 있습니다. 상형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형은 요 모양입니다. 바로 무조건 문자가 나오면 상은 무조건 형이 되는 겁니다. 문자 자체의 목적입니다. 상형이 목적입니다. 목적. 육서가 글자의 분류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없어진다. 이 사건, 불길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요 불길을 끈다라는 개념입니다. 요게 장작이죠. 불길이 올라왔어요.
장작이 열심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작이 있는 상태에 여기 장작 밑에 불길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뚜껑으로 딱 덮었네요. 이게 불을 끄다. 불 덮어 끌 무가 되는 겁니다. 불 덮어 끌 무. 자, 불이 밑에 있고 여기까지가 장작입니다. 또는 요거까지 해서 요 덮개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불이 타고 있는데 덮인 겁니다. 장작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불이 꺼졌죠. 덮여져서요. 정확한 거는 불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덮여져서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꺼지고 있는 상태의 완료형이 불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게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집현전 학자들이 불을 썼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덮어서 껐다 라는 개념으로 없다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요걸 없다라는 개념을 요 불 꺼트린다는 그 구체적인 컨셉으로 불을 꺼트린다는 컨셉으로 형을 했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없다라는 개념 상을 이 불을 꺼트린다는 형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요게 바로 상형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냥 상형이 그냥 그림 그린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그림 중에서 어떤 표현으로 이 개념을 표현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상형인 겁니다.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지금까지 현재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내는 거 요게 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게 있다라는 이 없을 무죠. 이게 없을 무니까. 그러면 있을 유는요? 있다는 개념은요? 요게 상입니다.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걸 형 해보십시오. 표현 해보십시오. 있을 유자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을 유자, 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글자 지금 현재 없어요. 여러분이 집현전 학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있다를 형으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인들보다 많이 배웠죠. 이 유자가 없다 생각하고 요 있다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요 글자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산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바로 요 구체적인 표현. 요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육서 중에 제일 먼저가 기본적으로 상형이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해서 상을 잡는 것도 사실은 상을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상 자체를 잡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나다, 나오다, 그러니까 생하다, 날생. 요 생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처음에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저는 육서 중에 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건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형을 하기 위해 나머지 육서 중에 오서가 필요한 겁니다. 요 상형을 하기 위해, 상을 형하기 위해, 상을 만들어내고 상을 잡고 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머지 오서가 필요한 겁니다. 육서 중에. 이 표현, 이 없을물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육서가 그냥 분류법이 아닙니다. 이 분류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요 한자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제대로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없을 무를 했으니 있을 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